네, 국내 증시도 9월에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 미국 시장이 주말 사이에 좀 눌렸고 특히 이제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좀 불안감 있다라는 인식인데요. 오늘 코르가 마이너스 5%가량, 야간 선물과 EWI 모두 다 지금 약세고 반도체와 또 정책 리스크에 국내의 시장은 어떻게 좀 갈 것인지 저희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반도체주들 향방이 너무 궁금합니다. 알리바바 자체 AI 칩 충격에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 이 알리바바의 상황을 보고 결국에 뭐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인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긴장감이 도는 걸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점차 줄여지고 내 반도체는 어떻게 갈 거야?라는 좀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 네, 일단은 딥스크하고 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공통점인 거는 중국이 자체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긴장감을 다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고, 다른 점은요, 우리 딥시크한 거는 그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원천적인 파운데이션이 기본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픈 소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얼마 안 돼서 그거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충격은 그 당시에 더 컸죠. 엔비디아가 한꺼번에 8%, 10%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은 그 공통점은 전략적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점은 딥시크처럼 완전히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걸리면은 더 안 좋은 거냐라고 본다면 yes and no인데, 실체로 드러났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이거를 나쁘게 본다는 거는 이거는 반도체 칩이잖아요. 엔비디아랑 똑같이. 그러면 설계는 알리바바가 했는데 누가 생산하죠? 생산하는 건 TSMC라든지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국의 SMIC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SMIC가 실제 설계된 제품을 양산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양산성, 미세공조 양산성이 준비됐느냐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보기와 달리 이 임팩트가 지속적이라고 아직 단언하는 건 조금 이르다. 왜? 양산성에 대한 거하고 효과에 대한 확인이 현재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 일주일 전에 AI 버블론에 대한 여러 가지 MIT라든지 이제 그 오픈 AI, SM 올트만 이런 코멘트가 나온 직후,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코멘트 나오고 주가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익 실현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거는 분명합니다. 네. 아마 떠오르는 부분들이 이제 딥시크와 관련한 부분들, 이번에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 개발과 관련해 지난 딥시크 상황과 더불어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 분석해봤습니다. 공통점은 전략적 시도에 대한 불안감이고, 근데 그 또 차이점도 함께 봤네요. 딥시크 때가 더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날의 주가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번 주에 반도체 주들을 잘 예의주시해야 되겠는데, 국내 반도체는 지금 엎침대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삼성, SK 내년부터 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 공장에 반출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직후 날벼락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이것은 원래 유예됐던 거예요. 유예됐다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VEU라는 거, Validated End User.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 공장이 2개, 3개 이렇게 있거든요. 주로 메모리죠. 이거 제품, 이 회사,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반도체 장비 업체, 미국의 수많은 장비 업체 입장에 고객이 있잖아요. 근데 적합한 고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국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밀어갖고 이제는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이게 하나도 못 파는 게 아니고 건 바이 건, 1년에 예를 들어서 500건을 신청한다. 수입을. 그러면 한 건 한 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그 업그레이드 하거나 업그레이드는 못하고 제품을 교체하고 하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그 공장에 대해서 이 효과가 지속되면은 공장 자체의 운영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센티먼트에도 안 좋고, 이것이 지속되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낸드라는 그 제품, 삼성은 D램은 아닙니다. 낸드 공장의 생산 캐파의 40% 정도, 하이닉스는 D램의 40%, 그 다음에 낸드의 20%. 낸드가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인텔한테 산
그 공장이 있거든요. 웃긴 거죠. 인텔이 미국이 팔아놓고 나서 지네들은 또 장비도 수입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웃긴 건데 하여튼 임팩트가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속될 거냐 이거죠. 이게 아니면 그 협상하는데 반도체 투자를 미국으로 이끄는 어떤 전략적인 협상 과정의 툴에 불과하냐, 짬뽕된 거냐 여기에 따른 건데 추이도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다가 잠깐 잊혀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네거티브 한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더욱이 한국의 공장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 로컬 반도체 업체들은 장비를 수입하는데 YMTC나 CXMT 그거는 이런 규정을 받나요? 헷갈리죠? 그다음에 TSMC도 중국의 장비 회사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TSMC 중국 공장 그거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TSMC하고 삼성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이 모든 곳에 하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가 안 가려서 미디어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TSM은 관계 없고요. 중국 자체 로컬 업체들이 미국 장비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EUV 아니고 일반적인 레거시 장비도 이런 규정을 받느냐. 우리만 받는다면 우리가 억울한 거죠. 지금 현재 이런 거에 불투명성 내지는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하고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네거티브한 겁니다. 중국 향 중심으로의 의존도가 높은 업체가 타격을 받는지 좀 지속성을 어느 정도 갖는지 봐야 되겠네요. 그런 업체가 좀 뭘까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삼성 하이닉스가 안 좋은 거고요. 그 삼성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장비를 파는 업체들은 미국 함차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한국 업체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회라고 볼 수 없죠. 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자체의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장비 업체들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셈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주 봤을 때 미국, 한국, 중국 기술주의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비중 면에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안 좋은 거예요. 예. 그 중국 업체는 표면적으로 이슈가 안 됐고 TSMC는 여기서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비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옥죄인다는 그런 큰 관점에서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것이 협상의 툴이면 하루 이틀 빠지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협상의 툴뿐인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갖고 갬블링의 요소도 들어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게 어려운 게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은 옛날에 뭐 딥시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알리바바 칩의 생산성 문제, 그다음에 한국 업체가 만약에 진짜 중국에 들어가는 장비를 진짜 계속 못 팔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의 반도체 HBM 말고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줄어요. 네? 공급이 줄면은 그게 다시 또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은 우리가 아주 불리한 건 아닌데 주가적인 측면은 뭐 시간을 6개월, 1년 뒤에 보십니까? 당장에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보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건 맞고요. 지난보다 많이 안 빠졌다는 점에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긴장감 큰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좀 조선은 좀 잘 채우고 계시죠? 가을 증시가 오고 있습니다. 10년은 더 간다. 조선주 한빛 정상회담 잠깐 하락을 나타냈다가 다시 반등인데 어떻게 볼까요? 조선이요. 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막판에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에는 대응주가 같죠.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갔습니다. 뭐 순차적인 것보다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가 갔죠? 엔진주가 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다른 쪽으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엔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멀티플, 밸류에이션의 배수가 높은 것은 타당합니다만은 목표 주가와 괴리가 만약에 10% 이내면 이거 역시 그 대형주의 흐름하고 같이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대비 코스피 2달째 좀 부진한 모습, 전략과 함께 주목할 섹터 종목 알려주시죠. 네,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는 그 고용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서두를 거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정 정도 성금은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9월 5일 날 나오는 이제 고용 데이터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적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3만 이하 나오면은 그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만약에 20만 명 이상 나오면 금리 인하를 늦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 이상으로 보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스트로 자산운용 김장혁 수저본부장께서 함께 가이드라인 정도만 좀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